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4월 13일 수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자, 조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차 내각 발표를 했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으로 파격 발탁했습니다. 자, 8개 부처 장관 그리고 대통령실 비서실장 이 발표를 했죠. 비서실장은 김대기, 통일부 장관의 권영세, 교육부총리의 김인철, 외교부 장관의 박진 이런 발표들이 있었지만은 가장 지금 오늘 충격적인 인사 발표는 한동훈입니다. 한동훈. 자, 한동훈 다 아시다시피 이 살아있는 권력을 윤석열 검찰총장과 같이 수사를 하다가 자천을 3번, 4번을 당한 인물이죠.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에 한동훈에 대해서 독립군처럼 이렇게 활동을 한 인물이다.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장은 왜 못 시키느냐, 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장, 수원지검장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지만은 오늘 발표된 것은 그것을 다 뛰어넘어서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법무부 장관. 올해 49살이죠. 나이도 그렇지만 기수로 봐서도 법무부 장관에 한동훈이 임명이 되면은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되겠지만은 임명이 되면은 그 밑에 있는 검찰 선배들이 다 아마 옷을 벗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은 상당히 검찰 조직이 완전히 흔들리는데, 자, 이 선택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 건지 한번 좀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일단은 좀 부정적인 기류도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파격적이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한동훈 검사장을 바로 법무부 장관으로 시킨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인사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서 상당한 파동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특히 민주당이 이것에 대해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벌여야 되는데, 인사청문회에서 한동훈뿐이 아니고 다른 장관 후보자들 전부 다 일률적으로 이 비토를 놓는 내각 전체를 비토하는 그런 결과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우려하는 시각이 일단 있습니다. 저도 그 우려가 좀 됩니다. 새 정부 첫 출범하면서 조각을 못하는 그런 가능성까지 지금 생겼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걸 다 알겠죠. 윤석열 당선인도 다 알겠죠. 그런데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선택을 왜 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한번 따져봐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저는 이게 윤석열 당선인의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벼랑 끝 용인술이다 이렇게도 봅니다. 지금 윤석열 당선인은 그 전 대통령들과 달리 상당히 어떤 추진력을 앞세우고 있죠. 저 뒤로 보이는 저 청와대, 저기 5월 10일 날 들어가지 않겠다고 전격적으로 선언을 하고 그것을 밀어붙이는 뚝심이 있었죠. 자, 그런데 이번 인사도 일종의 윤석열판 뚝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윤석열 당선인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제가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 한번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문화일보 석간이죠. 석간 문화일보 기사를 제가 먼저 소개를 드릴 텐데요. 이겁니다. 일면 톡 기사가 지금 검수완박, 이것을 어제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을 했죠.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겠다. 자, 윤석열은 검찰총장 출신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검찰주의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검찰주의자라는 것이 결국은 이 사법체계의 그 전반에 대해서 본인의 소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문화일보 오늘 일면톡 보시면은 검수완박 어제 민주당이 당론으로 결정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직 인수위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유상범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검수완박은 새 대통령에 대한 국정방해다. 이것이 윤석열 당선인의 인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검수완박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는 데 대해서 방해하는 것이다. 사실상 대선 불복이다. 이런 인식을 윤석열 당선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헌법 파괴 행위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즉각 중단을 촉구를 했습니다.
이 새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방해하는 것이고, 이 대통령 선거로 확인된 민의에 불복하는 것이다. 대선 불복이다. 이렇게까지 정면으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 여기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말만 하고 국정 방해한다 이렇게 말만 하고 그냥 물러나 있을 것인가? 그게 아니고 정면 돌파를 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가 남겠죠. 그래서 지금 선택한 것은 윤석열 당선인이 선택한 것은 정면 돌파입니다. 초기에 국정 운영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 이 차원에서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청와대 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처럼 초기에 어떤 일부 부분적인 여론이나 민심이나 또는 민주당의 이 강력한 이 태클에 이 주저주저 하지 않고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그 차원으로 지금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법무장관은 정치인을 쓰지 않겠다는 이야기도 했었죠. 왜 그러냐면은 이 지방선거를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런 차원을 넘어서 일단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지금까지 이 내각을 짜는 것을 보면은 능력 위주, 실력 위주입니다. 그래서 능력, 실력 위주. 이런 차원에서도 한동훈 발탁의 좀 긍정적인 측면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이 문재인 정권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아시다시피 조국, 추미애, 박범계, 이 정치 성향 인물들이었죠. 그것과는 또 완전히 배치되는 검사 출신을 안치무로 해서 전문가 발탁, 이 원칙을 지켰다. 이렇게도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오늘 또 주목되는 것이 그러면은 한동훈의 생각은 어떤 것이냐 이런 것이죠. 오늘 그 발표가 되고 나서 한동훈도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거기서 이 질문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박범계, 추미애 전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남용을 했다. 그리고 그런데 본인은 앞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수사지휘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상당히 이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이 설명을 합니다. 자, 검수완박에 대해서 한동훈이 작심한 데서 오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개인 의견이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나서 지금 모든 상식적인 법조인들, 학계, 민변, 참여연대까지도 한 목소리로 다 반대를 한다. 그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달라. 왜 그렇게 이 민변, 참여연대까지 반대를 하는지. 그것은 국민이 고통받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지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다. 자,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법무부 장관을 맡은 겁니다. 본인이 법무부 장관을 맡아서 지금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그 이후에 처리해야 될 일들이 상당히 많죠. 일단 검찰의 수사권은 박탈을 했지만 이것을 어디로 보낼 건지, 이런 문제들, 중대범죄수사청 이야기도 있고, 특별수사청 이야기도 있고, 경찰 이야기도 있고, 한국판 FBI 이야기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정부에서 처리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것을 맡기는 것, 그것을 한동훈에게 맡겼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벌써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역풍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이 아예 인사청문회 자체를 보이콧해 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동훈을 전면에 등장을 시켰기 때문에. 그리고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으로 시키면은 이것도 정치 보복을 시작하는 것 아니냐 이런 프레임을 걸겠죠. 왜 그러냐면은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 이 문재인 정권이 쌓아놓은 신적폐 청산은 당연히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윤석열 사단의 핵심인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에 앉힌 자체로 이 정치 보복을 시작하는 것 아니냐 이런 프레임을 걸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것은 마이너스 요인이지만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플러스 요인들, 이 국정 주도권을 놓치지 않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새 대통령 국정 운영을 방해를 하는 여기에 대해서 정면 대응을 한다는 차원에서 한동훈을 앉혔다. 그러면은 그 플러스 요인이 마이너스 요인보다 앞설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그러니까 특히 이 검수완박이 새 정부의 힘 빼려는 시도로 보고 정면 대응을 한 겁니다. 자, 이제 남은 것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발탁 자체가 일종의 충격 요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충격 요법이 성공을 하려면은 성공하려면 크게 성공을 하고 실패하면 아마 크게 실패를 할 겁니다. 이제 남은 것은
윤석열 당선인이 이 전국 정면 돌파를 위한 첫 이 정치적 도박을 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앞으로 향후 조치들을 어떻게 취해 나갈 것인지 뭐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이 대대적인 반박을 하는 데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한동훈을 이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인준 표결을 안 합니다. 그냥 문재인 정권에서 많이 했듯이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다수당이 민주당이 그렇게 해도 임명을 하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임명을 하고 나서 한동훈이 어떻게 할 것인지 과연 이 마치 점령군처럼 행사를 하면서 막 그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권한을 행사를 해서 또 파란을 일으킬 것인지 아니면은 전국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권에서 잘못했던 그 불공정, 비정상적으로 했던 일들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그런 일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따라서 윤석열의 오늘 인사 실험 어떻게 보면은 인사 도박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인사 도박의 성공 여부가 확인될 것 같고 또 오늘 인사 중에 하나 특징은 아침에 제가 조간 딱풀에서 말씀드렸는데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안철수 인수위 위원장 안철수의 몫이 반영이 됐느냐 이 문제인데 오늘 인사를 보면은 그 부분도 반영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이 마이 웨이 앞으로 새 정부를 끌고 가는데 마이 웨이 이 큰 틀의 그 기조는 변함이 없다. 그리고 오늘 인사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